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1일이고요. 지금 현재 새벽 3시 7분입니다. 제가 막 잠이 쏟아지는데요. 이걸 자고 내일부터 촬영할까 생각하다가 내일부터 촬영하면 또 제 마음이 또 흔들려 갖고 이걸 촬영하지 않고 다른 거로 넘어갈까 싶어서 동영상을 좀 시작 부분을 촬영해 놓고 내일부터 좀 길게 장황하게 촬영할 건데요. 이번 동영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지브레이크 토폴로지를 배우고 이거를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AI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분기학을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고요. 텐세 해석학을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C++로 구현해 나가는지 그 과정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에 핵심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목차가 나오고요. 이 서문을 읽어보면 이 챕터 제로는 이 본문 내용을 읽다가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읽을 때 한번 읽어주고 이 책을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아니면 처음에는 이 챕터 0을 읽지 말고 이 본문을 읽다가 중간에 참고하는 방식으로 읽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챕터 제로의 내용이 이 책에서 가르치고 싶어 하는 내용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이 부분을 굉장히 천천히 읽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이 챕터 0에서 셀 컴플렉시즈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런 토러스를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는 토러스, 구멍이 두 개 있는 토러스, 구멍이 세 개 있는 토러스 이런 거를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 알고리즘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기본은 제가 먼저 동영상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페이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여기에 나온 내용을 좀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이거를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를 이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동영상은 굉장히 길게 촬영할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알고리즘에서 필요한 내용은 제가 개념적으로 이미 앞 동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동영상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할 것입니다. 제가 챗GPT를 열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졸려갖고 지금 서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If we can construct cell complexes on our own from scratch as explained in the book algebraic topology by Alan Hatcher. We understand considerable
amount of the contents of the book. 이렇게 해서 제가 챗GPT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좀 편하게 translate my own question and answer in Korean. Translate my own question to Korean and answer in Korean.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Answer in detail and translate to Korean for my Korean audience. 이렇게 제가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Translate all your answers to Korean. 여기 설명을 해주는데요.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 그러면, 만약 우리가 앨런 해처의 Algebraic Topology 책에서 설명된 대로 셀 복합체를 처음부터 직접 구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책의 상당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요? 답변은요, 네. 셀 복합체를 직접 구성할 수 있다면 이 책의 핵심 개념을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셀 복합체를 구성하는 과정은 책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위상수학적 개념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데 도움됩니다. 이 답변이 너무 짧아서 제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영어로 설명해 줘서 제가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려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앨런 해처의 Algebraic Topology에서 설명된 대로 셀 복합체를 처음부터 직접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책의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셀 복합체의 구성이 위상수학을 이해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개념, 셀 복합체, 특히 CW 복합체는 대수적 위상에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들은 공간을 더 다루기 쉽고 대수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구성 과정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공간을 더 간단한 조각들, 예를 들어 다양한 차원의 셀로 나누는 방법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상공간의 시각화, 셀 복합체를 구성하는 것은 복잡한 위상공간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로셀, 점, 원셀, 선, 2셀, 디스크 및 더 높은 차원의 셀을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추상적인 공간의 위상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호모토피, 호몰로지, 셀 복합체는 여기서 더 필요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도록 하고, 요약하면 셀 복합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책의 핵심 주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수학적 위상의 더 나아간 학습을 위한 훌륭한 준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책에서 이 셀 컴플렉스 여기에 설명된 내용을 보고, 이게 전체적인 알고리즘이고요. 이 내용을 읽고 이걸 직접 구성할 수 있다면 이 책의 내용을 이미 대부분 다 이해한 겁니다. 제 말뜻이 전달이 되나요? 이걸 직접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책의 내용을 거의 다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그거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 내용을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이 알고리즘 전체를 설명드리고, 앞으로 이거 하나만 구현하면요, 이 책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지 약 2주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 책은 전체 560페이지 중에 지금 이게 페이지가 14예요. 여기서 더 올라가 보면 본문으로 따지면 5페이지 적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읽고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이미 상당히 많이 찾아봤어요. 제가 동영상은 촬영하지 않았지만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을 상당히 찾아봤었는데요. 그러니까 560페이지 되는 책에서 겨우 14페이지 읽고, 본문으로 따지면 겨우 5페이지 읽고, 이 셀 컴플렉스가 이 책의 가장 핵심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제가 옛날에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해봤어요.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해봤어요. 조금 분야는 다르지만. 예를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인픽스 캘큘레이터 IQ 95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제가 5년 전에 촬영한 동영상인데요, Recursive Descent Path Tree and InPix Calculator 그래갖고, 이 동영상에서 Recursive Descent Path Tree를 설명하기 위해서 InPix Calculator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옛날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 때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게 이 인픽스 캘큘레이터예요. 이 인픽스 캘큘레이터를 구현하면서 리커시브 디센트 파스 트리의 개념을 파악을 했고요. 그 계산기를 만들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다 스택만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스택 데이터 구조만 집어넣으면 함수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스택 구조를 만들고 Recursive Descent Path Tree 이거를 더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바이썬, 플렉스 그 두 개의 툴을 이용해서 신텍스 파서, 렉시컬 애널라이저 이런 도구로 사용해서 완전한 컴퓨터 언어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터프리터 언어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그 소스 코드를 갖고 있는데요, 토크, 플레이, fun, .com 이렇게 해서요, 이건 저희 개인 홈페이지인데 이걸 옛날에 만들어 놓고 이걸 제가 관리를 안 했어요. C++ 코딩에서 보면 바이썬 플렉스 이 섹션이 있고요, 이거를 누르면 이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거 제가 아주 옛날에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했더니 이 레이아웃이 많이 깨졌더라고요. 여기 보면 레이아웃이 많이 깨졌어요. 여기에서 컨트롤 F하고 다운로드 이렇게 보면 21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몇 번 때려보면 제 C++ 소스 코드가 있어요. 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완벽한 C++ 소스 코드요. 이 섹션에서 다운로드 링크가 있는데 Plex Regular Expression for Unicode 이 다운로드 섹션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보면 다운로드 안돼요. 안되고요, 이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카피 링크 어드레스를 누르고 이 검색 창에다가 붙여놓고요, 앞에다가 S를 붙이면 돼요. S 이렇게요. S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면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놨던 소스 코드가 다운로드 돼요. 이게 080629AGB라는 뜻은 2008년 6월 29일
이런 뜻입니다. 이 다운로드 되면 이 타임스탬프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속에서 압축을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압축을 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서 보면 2008년이잖아요. 2008년 6월 29일 이 속에 들어가면 C++ 소스 코드가 다 있습니다. 더 렉서 들어가 보면, 더 파서 들어가 보면 여기 신텍스 파서가 다 있고요. 여기서 요 타입으로 솥하고 쭉 내려가서 그 파일이 이 Y 파일입니다. 이게 신텍스 파서인데요. 이거를 텍스트 편집기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신텍스 파서가 열렸고요. 이 C++ 소스 코드입니다. 아니면 이거 닫고 여기다가 끌어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어차피 텍스트 파일이니까요. 이렇게 확대시켜 보면 이게 제가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그 신텍스 파서입니다. 예. 이 신텍스 파서 헤더 부분이고요. 이걸 좀 빨리 넘겨보면 이렇게 토큰 정리가 다 있고요. 이게 파일이 엄청납니다. 전체 프로그래밍의 신텍스 파서니까 파일이 엄청 크겠죠. 컨트롤 엔드 해보면 이게 6400라인 거의 6500라인 정도 되는데요. 이게 C++로 만들어서 이게 작게 보이지만 이걸 C로 만들었으면 코드가 엄청 클 겁니다. 다 이거 템플릿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다 신텍스 파서입니다. 신텍스 파서를 제가 C++로 가장 작게 만들어 놔서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게 다 렉시컬 애널라이즈, 이게 다 그 리커시브 디센트 파스 트리 개념입니다. 엄청납니다. 예.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저 영어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 영어 채널이고요. 영어 채널에서 쭉 내려가 보면 Numerical Analysis 이 섹션에서 이거를 눌러보면 Yet Another Language 그래갖고 이거는 데모 동영상입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보셔도 되고요. 제일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뭐 include라든가 함수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거는 다 들어있고요.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인터프리트로 된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이거를 제가 잠시만 재생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촬영해 갖고 480p로 되어 있고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거는 2008년에 완성이 되었는데 이 데모 동영상은 2013년에 작성한 겁니다. 이거를 잠시 재생시켜 보겠습니다. 중간에 좀 건너뛰고요. 요거는 이제 2차원 배열을 이렇게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초기화 시켜 갖고 그리고 뭐 쭉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냥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매트릭스를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펑크셔널 익스프레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다른 랭귀지에서 말하는 람다 함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크게 보면 실수 xy를 정의하고 y를 이제 람다 함수로 만든다. x 곱하기 sin x라는 게 람다 함수를 만들겠다 이런 뜻인데 이걸 제가 펑크셔널 익스프레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뭐 다른 언어에서는 람다 함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쭉 이렇게 쓰는 거, 계산하는 거, 어떻게 쓰는가 그런 걸 이제 데모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데모 해보면요. 예, 이거 뭐 계산해 가는 겁니다. 예, 예, 뭐 이거 쭉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잠시 정지시켰는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는 2008년에 완성이 됐고요. 이 동영상을 촬영한 거는 2013년입니다. C++ 11, 2011년에 람다의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건 2008년입니다. 그때 제가 만든 게 Functional Expression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변수를 바로 이렇게 식으로 씁니다. 이게 y가 식입니다. 식.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x가 변수가 아니고 이 자체가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람다를 더 간략하게 제가 신텍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C++에 람다가 들어오기 훨씬 전에 제가 이걸 만든 거고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기 링크를 아래에 걸어 놓을 테니까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계산기를 만들었고요. 이 랭귀지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랭귀지를 만들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 Recursive Descent Path Tree를 좀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계산기를 만들고 나니까 거기에 스택만 더하면 함수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택을 만들어서 계산기와 접합을 했더니 함수가 되고요. 그 함수 구조를 조금 더 데이터 구조와 결합을 했더니 스트럭처 또는 클래스의 개념이 되고요. 거기다 파라미터를 하나 더 넣었더니 템플릿이 되더라고요. 예, 여기 템플릿 기능도 있는데요. 나중에 그거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 책에서 이게 핵심 알고리즘이라고요. 이거를 처음부터 자기가 구현할 수 있으면 이 책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요. 여기에 나오는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제가 이미 이전 동영상에서, 그러니까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코오션트 스페이스의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 거기서 제가 이 매핑 함수가 코오션트 맵입니다. 이 코오션트 맵을 이전 동영상에서 이미 설명했고요. 코오션트 스페이스의 모든 엘리먼트를 다 유니온하면 전체 스페이스 X가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이미 다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전 동영상에서 이 위상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한 거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C++로 구현을 할 거잖아요. 이걸 C++로 어떻게 구현합니까? 이번 동영상에서 이 전체 내용을 설명하고 이걸 C++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도 제가 좀 길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새벽 3시부터 동영상을 촬영한 것 같은데 지금 오전 9시 52분입니다. 제가 너무 졸려갖고 좀 자려고 눈을 붙였는데 막상 졸려갖고 누웠는데 잠을 자려니까 이게 계속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갖고 계속 동영상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알면 존나리 쉽고 모르면 존나리 어렵다, 이런 말부터 시작합니다. 알면 존나리 쉽고요, 모르면 존나리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읽으면서 들어갑니다. A familiar way of constructing torus S1 by S1 is by identifying opposite sides of a square. 이게 뭐냐 그러면, 토러스를 만드는 익숙한 방법은 사각형의 opposite side, 마주보는 변을 식별하는 것이다. 사각형의 마주보는 변을 식별하는
방법이다, 이런 뜻이고요. 제가 오늘 결심을 했으니까 아주 천천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S1은요, 이 S1은 제가 앞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SE는 스피어이고요. 스피어, 구, 정확하게 말하면 구의 표면입니다. 그래서 S는 스피어라는 뜻도 되고 서피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책에서는 스피어로 나왔는데 어차피 이게 구의 표면이기 때문에 서피스로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 2가 붙은 거는 2차원이 돼야 표면 서피스가 되고요. 제가 서피스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한다고 엄청 강조했습니다. 진짜 여러 번 많이 강조했고요. 서피스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1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S2가 구의 표면 서피스인데 S1은 구의 테두리가 됩니다. 테두리. 이게 이렇게 구라 그러면 요런 선이 됩니다. 요런 선. 적도선이나 좌우선이나 이런 선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원이 됩니다. 원. 예, 요런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이제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또 지우고요. 그래서 토러스 S1 by S1이라는 것은 두 개의 원, 이건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개의 원을 이용한 토러스, 이 경우를 말합니다. 한 개의 원, 그래서 두 개의 원을 이용해서 토러스를 만들 때 opposite side of square, 사각형의 마주보는 변을 식별해서 이거를 서로 붙여버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고요. 계속 읽어보면 more generally, orientable surface MG of G can be constructed from polygon with 4G size by identifying pair of edges as shown in the figure in the first three cases G1, G2, G3. 제가 앞 동영상에서요 이런 거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꼭, 마, 모, 더, 면, 투, 마, 투, 지. 이게 뭐냐 그러면 꼭이 V고요. 마, 모는 모서리 H고요. 더는 더하기, 면은 F입니다. 그래서 꽁, 마, 모, 더, 면, 은, 투, 마, 투, 지. 이거 외우셔야 하고요. V는 꼭지점은 1차원이고 Edge는 2차원이고 Face는 3차원이고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V는 꼭지점은 0차원이고 모서리 Edge는 1차원이고 Face는 2차원, 면이니까 2차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저 3차원, 4차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는 0차원, 1차원, 2차원, 여기 3차원 있을 테고, 여기 4차원 있을 테고, 여기 5차원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가 번갈아 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을 자세하게 설명할 때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이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을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요. 여기 요 G가 구멍이라고 했습니다. 구멍. 예를 들면 코 구멍, 예, 콧구멍, 뭐 입에서 입 있잖아요. 사람 입에서 똥구멍, 구멍, 이렇게 이 구멍이 하나입니다. 구멍. 이거 구멍 두 개 아니에요. 이거 구멍 두 개 아니라고. 이 긴 파이프 있잖아요. 여기에 구멍 하나 있고 여기에 구멍 하나 있고, 이거 구멍 두 개 아니에요. 이거 구멍 하나야, 하나. 이거 구멍 하나라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쫙 압축시켜봐요. 이걸 양쪽을 이렇게 압축시켜봐. 납작해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납작해지면
이렇게 납작해지면 이걸 양쪽을 이렇게 압축시켜 버려. 그럼 구멍이 하나잖아. 이렇게 하나. 구멍이 하나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 구멍이 하나라. 하나. 이런 개념이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G는 구멍의 개수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 토러스는 구멍이 하나잖아요. 요거 G는 1. 요 토러스는 구멍이 2개라. G가 2. 요 토러스는 구멍이 3개라. 3개.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제가 이거는 지우고요. 여기서부터 계속 있습니다. The posy edges of the polygon. 이게 뭐냐 그러면 다각형의 posy edges. 이 다각형의 변의 개수가요 4G입니다. Become a union of 2G circles in the surface. 원의 개수는 2G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변의 개수가 4G라는 것은 이 G는 구멍 하나, 구멍 둘, 구멍 둘, 구멍 셋, 구멍 셋, 구멍 셋. 이 G는 구멍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G가 1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변의 개수가 4이고요. 이 경우에는 구멍이 2개이기 때문에 G가 2이기 때문에 4, 2, 8 돼갖고 변의 개수가 8이고요. 이 경우에는 G가 3이기 때문에 4, 3, 12 해갖고 변의 개수가 12개입니다. 그리고 원의 개수는요. 이 경우에 G가 1이기 때문에 2, 1 이렇게 해서 원의 개수가 2개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A1이고요. A1 이게 B1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G가 2이고 원의 개수에 2를 넣으면 2, 2, 4가 돼서 원의 개수가 4가 되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 A가 원 하나이고 B가 원 2개이고요. C가 원 3개이고요. D가 원 4개입니다. 그래서 원이 4개이고요. 이 경우에는 G가 3이기 때문에 2, 3, 6 해서 여기에 원이 A, B, C, D, E, F 이렇게 해서 원의 개수가 6개입니다. 이 파란색은 원의 개수입니다. 여기서 계속 읽어보면 all intersecting in a single point 뭐냐 그러면 a union of 2G circles. 이 원의 개수가 2G circles 이고요. 이 원의 all intersecting in a single point 한 점에서 intersecting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 두 개의 원 A와 B가 여기 한 점에서 만나고요. 이 경우에 원 A와 원 B, 원 C, 원 D가 요 점에서 만납니다. 이 경우에는 6개의 원이 A, B, C, D, E, F 6개의 원이 여기에서 만납니다. 요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지우고요. 여기에 만나는 점이 있고 A가 나가는 방향, B가 나가는 방향, 요 점에서 A가 나가는 방향, B가 나가는 방향입니다. 이번에는
요 점에서요 A가 나가는 방향이고 D가 나가는 방향입니다. 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가 나가는 방향, D가 나가는 방향입니다.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요 점에서요 A가 나가는 방향, F가 나가는 방향, 여기에서 보면 요 점에서 A가 나가는 방향, F가 나가는 방향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좀 지저분한 거는 지우고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 변의 개수는 4G이고요. 원의 개수는 2G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기 본문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open과 closed 이 개념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차근차근 잘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The interior of the polygon can be thought of as an open disk or a two cell attached to the union of 2G circles. 여기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데 굉장히 집중하셔야 합니다. The interior of polygon can be thought of as an open disk or a two cell. 이 부분을 제가 표시해 놓고요. 요 open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The interior of the polygon can be thought of as an open disk. 이 open에 집중하셔야 하고요. or to cell 아래로 내려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올라올 겁니다. 제가 뭐 빼먹은 거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D는 디스크를 뜻합니다. 그리고 유니트 디스크입니다. 유니트 디스크라는 것은 반지름이 1N 디스크이고요. 또는 볼이라고 합니다. RN에서 유니트 디스크나 볼은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All points of distance less than or equal to 1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리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점이고요. 원점으로부터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거를 기억하도록 D는 디스크라는 뜻이고요. 이게 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디스크인데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반지름이 1인 디스크입니다. 그런데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이 디스크의 속에 있는 점과 이 디스크의 테두리 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D는 디스크를 뜻하고요. N은 차원을 뜻합니다. 이거를 일반적으로 D2라고 하면 되고요. 이 D2는 길이가 1인 단위 원
원의 속이 모두 채워진 상태이고 이 경계선까지 포함됩니다. 1보다 작으면 테두리가 포함이 안 되고요. 작거나 같으면 테두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closed입니다. closed. 닫힌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N 그러면 closed unit 디스크입니다. 서클과는 다릅니다. 서클은 반지름이 1과 같다이고요. 디스크는 반지름이 1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이 서클의 개념과 이 디스크의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closed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앞으로 알지브레이크 토폴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디스크를 나타내는 dn에서 n이 2일 때는 파라미터를 2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파라미터를 2개를 사용하면 이거는 서피스의 개념입니다. 공면의 개념입니다. 이거를 극좌표로 나타내 보면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에다가 r이 0에서 1까지 변하고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변하는 속이 채워진 디스크입니다. R이 변하고 세타가 변합니다. R은 0에서 1까지 변합니다. 아래로 내려왔어요. D n에서 n이 2개일 때 이 상황을 나타낸 거고요.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요. D 1이 됩니다. 그러니까 2에서 미분하게 되면 하나가 줄어듭니다.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 아래에다 붙여놓고요. 요거를 조금 수정한 다음에 제가 계속 설명드립니다. 이제 R은 고정됩니다. 변하지 않고 1로 고정되기 때문에요. 이것만 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식에서 독립변수가 세타만 독립변수이고 변수가 하나입니다. 하나, 세타. 그래서 독립변수 파라미터가 하나란 뜻이고요. 이거는 반지름이 1인 원이고요. 이 원은 커브의 개념입니다. 곡선의 개념입니다. 닫힌 곡선입니다.
closed curve이고요. 여기서 closed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D, N은 닫힌 디스크이고요. closed 디스크이고, 여기서 테두리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닫힌 디스크에서 테두리를 빼면, 이 가장자리를 빼버리면요, 오픈 디스크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오픈 디스크이고요. DN 이렇게 나타내면 closed 디스크입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 못하셨다면 되돌려 보시고요. 제가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D에는요, closed 디스크이고요. 이 DN에다가 테두리를 뺍니다. 이 테두리 기호가 partial DN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기호로 나타내 보면 closed 디스크는 DN이고, 이 closed 디스크에서 테두리를 뺍니다. 테두리를 빼버리면 이거는 오픈 디스크입니다. 이 DN을 N 디스크 이렇게도 말하고요. 이 오픈 디스크는 이게 오픈 디스크이고, 오픈 N 디스크 이런 식으로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N을 보면요, 이름이 N셀이고, 이 N셀은 오픈 N디스크, 오픈 N디스크 DN에서 테두리를 뺀 이게 이 식입니다. 요거를 지우고 계속 설명합니다. 이 N은 N셀이고요. 0 셀은 점, 1 셀은 곡선, 2 셀은 곡면입니다. 그래서 이 N이 N셀이기 때문에 이 제로는 0 셀, 점을 나타내고요. 이 1은 1 셀, 곡선을 나타내고, 이 2는 2 셀, 곡면을 나타내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잘 보면 N셀은 오픈 N디스크에서 이 오픈 N디스크는 closed 디스크, 닫힌 디스크에서 테두리를 뺀 부분이고요. 이거에 호미오모픽 하다고 말합니다. 이 호미오모픽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같다. 같다. 셈을 쓰지 않고 호미오모픽은 모픽이 모양이란 뜻입니다. 모양. 호미오는 셈이란 뜻입니다. 셈.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N은 N셀이고, 이 N셀은 오픈 N디스크에 오픈 N디스크와 호미오모픽 같은 모양이란 뜻입니다.
호미오모픽은 구멍을 뚫거나 자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늘려서 또는 축소시켜서 또는 찌그러뜨려서 같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호미오모픽 이런 단어를 쓰려면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일 때만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개념이 없으면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뭔지, 토폴로지가 뭔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계획이 없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원래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었는데요, 계획하지 않았었는데, 이 개념을 설명하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동영상 중간에 제가 계획을 바꿔서 이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A. 토폴로지와 이 관사가 없는 토폴로지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A 토폴로지와 관사가 없는 토폴로지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요. 예를 들어 I love a dog, I love dogs, I love dog. 이 셋은요, 의미가 다릅니다. I love dog 그러면요, 아마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미친놈으로 볼 겁니다. 여러분이 I love dog라고 말하면 미친놈으로 볼 겁니다. 보통 I love dogs 이렇게 말하고요, 더 영어다운 표현은 I am a dog person 또는 a dog people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I love a dog는 나는 그냥 개 좋아한다, 아무 개나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거를 더 많이 쓰고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I am a dog person 또는 I am a dog people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a people 이때는 보통 관사를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I am people이라는 말은 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I am Korean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진짜 한국인이다. 예를 들어서 American Korean 이 말은 미국계 한국인이다 이런 뜻이고요, Korean 그러면 나는 진짜 한국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를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쓸데없는 것을 잠시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금방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영어를 굉장히 정확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읽다가 보면 읽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A 토팔러지와 토팔러지는 다른 뜻으로 쓰이니까 주의하시고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줄여서 그냥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위상수학 책에 보면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안 쓰고요, 그냥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위상수학에서는 집합 셋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셋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위상공간으로 구속 조건을 줘서 사용합니다. constraint를, 속박 조건을 붙여줘서 집합을 위상공간, 토폴로지컬 공간으로 만들어서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맵이 X에서 Y로의 위상공간에서 맵을 다룰 때, 맵 또는 매핑 또는 펑션을 다룰 때 이 X가 Y가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 위상공간의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는
제가 아래서 내려가서요. 스페이스는 기하, 물체, 영어로는 geometric object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스페이스라는 말은 기하, 물체, geometric object를 뜻한다. 제가 이 부분을 철자를 좀 이쁘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폴로지가 뭔지부터 설명합니다. 집합 S에 대해서 부분집합 S1, S2 등등등 S, J를 만들 수 있고요. 이거는 부분집합입니다. 집합 S의 부분집합이요. 토폴로지는 보통 기호 T로 나타내고 집합 S를 밑에 첨자로 쓰고요. 이거는 집합 S의 부분집합인데 반드시 공집합이 들어가고요. S가 반드시 들어가고 여기에 S1, S2, Sn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 토폴로지는 어떤 집합 S의, 제가 공간을 페이지를 하나 더 넣고요. 부분집합으로 구성된 집합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게 토폴로지가 되려면 첫 번째 공집합과 집합 S 이 두 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보통 엑시옴에는 전체 세 가지 조건인데 조건 하나는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TS가 집합 S에 대해서 어떤 토폴로지가 되려면, 위상이 되려면 공집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집합 S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이 부분집합에 대한 추가 constraints가 있습니다.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T, S의 멤버들의 유니온은 반드시 TS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TS는 집합 S의 부분집합으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면 공집합, 전체 집합 S, S1, S2는 이거는 모두 집합 S의 부분집합입니다. 여기서 어떤 원소를 몇 개를 꺼내든 간에 SI, 유니온, SJ 등등은 반드시 S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SI, SJ 등등이 TS의 이 기호가 아니고 TS의 멤버, 원소란 뜻입니다. 원소일 때 이 조건이 성립할 때 SI, 유니온, SJ, 유니온 등등은 TS의 원소라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조건이 더 있습니다. SI와 SJ가 유니온 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인터섹션입니다. 제가 이게 유니온이 아니고 인터섹션 하게 되면 반드시 TS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개뿐만 아니라 S1, S2, S3 이렇게 여러 개를 유니온 하더라도 반드시 TS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SI가 TS에 들어있으면 SI는 오픈, 셋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집합 S로 만든 토폴로지는 공집합, 집합 S 자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이 모든 집합은 오픈 집합이라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맨 끝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S가 1, 2라고 할 때요. TS는 공집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집합 S 1, 2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도 TS는 토폴로지입니다. 왜 이게 토폴로지인지는 나중에 또 다루고요. 이거는 트리비얼 토폴로지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다룹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공집합이 오픈셋이라고 간주됩니다. 공집합을 오픈셋으로 간주합니다. 이 토폴로지 속에 들어갈 때는요. 그 다음에 이 집합 S도 오픈셋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S가 A, B, C가 있고 TS는 공집합이 들어가고 A, B, C, S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A, B, C 그 다음에 A, B, B, C, A, C 이런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집합 S는 불연속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A, B, C는 불연속 원소입니다. 이런 거를 디스크리트 셋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TS를 토폴로지 오버 더 셋 S라고 부르고요. 제가 앞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토폴로지의 원소 이것과 이것과 이거는 모두 오픈셋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집합의 원소가 불연속인 원소를 갖고 있을 때는 이런 토폴로지를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라고 부르고 모든 원소를 오픈셋으로 간주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TS는 집합 S의 부분집합으로 구성되고 첫 번째, 공집합과 집합 S 자체가 TS의 원소라야 합니다. 두 번째, 집합 TS의 여러 엘리먼트를 끄잡아내서 S를 유니온 시키면 이거는 TS의 원소가 되어야 하고요. 세 번째, 유한 개수의 SI를 TS에서 끄잡아내서 인터섹션 I의 I는 유한계라야 합니다. 이게 무한대가 되면 안 됩니다. SI를 유한계 인터섹션 하면 이거는 TS에 포함되어야 하고요. 여기에서 TS의 모든 멤버는 오픈셋이 되어야 합니다. 극한데 TS 자체는 오픈셋이 될 수도 있고요. 클로즈드 셋이 될 수도 있습니다. TS는 토폴로지고요. 토폴로지의 모든 멤버는 오픈셋이 되어야 하는데 이 토폴로지 자체는 오픈셋 또는 클로즈드 셋이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동영상이 좀 길어지더라도 할 거는 하고 갑시다. 집합 S가 주어졌고요. 이 집합으로 토폴로지 TS를 만들고 위상 공간 X를 만듭니다. 위상 공간은 집합과 토폴로지의 순서상입니다. 여기에 더 조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조건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집합과
그 집합으로 만든 토폴로지의 순서상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여기다가 여러가지 constraint, 구속 조건이 더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속 조건 중에는 locally Euclidean 이런 조건이 붙을 수도 있고요. 이런 조건이 붙으면 이런 공간을 manifold라고 부릅니다.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진행하지 않고요. 이렇게 나타내면 식이 복잡해지니까 기호를 그냥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기호와 이 기호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X는 집합의 의미고요. 이 T는 topology over the set X 이렇게 부르고요. 이 X는 topological space라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냐 그러면 이 X 대신에 새로운 집합기호 S를 넣게 되면 3개의 기호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귀찮아서 그냥 집합기호를 X로 나타내고 이거를 토폴로지 스페이스 X라고 부릅니다. 이 X는 기하학적 물체를 나타냅니다. 기하학적, 다른 말로 geometric object, 이런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스페이스 X 이거는 타원이고요. 스페이스 Y, X에서 Y로의 매핑, 이거를 간략하게 매핑 파이는 X, Y 이렇게 나타내면 이거는 기하학적 물체를 나타내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입니다. 이것도 기하학적 물체를 나타내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이고요. 이 물체와 이 물체가 같은 물체일 수가 있습니다. X를 변형해서 Y로 만듭니다. 이 매핑이요. 이 매핑이 X라는 기하학적 물체를 Y라는 기하학적 물체로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transformation을 쓰지 않고 deform 또는 deform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한다면 이게 같은 집합일 수 있습니다. 같은 집합일 수가 있습니다. 집합은 같은데, 그러니까 그 공간상에 들어있는 점은 동일한 점인데, 왜냐하면 같은 집합일 수 있으니까요. 변형한다 그러면 점은 다 같은 집합일 거 아닙니까? 모양만 달라집니다. 모양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 틀린 부분도 많을 거고요. 엉성한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잡고 가는 게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다 지우고 여기 있는 기호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생김새는 집합인데 위상공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사용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S는 유니트 스피어고요. 스피어는 서피스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2차원 서피스일 필요는 없고 S3은 3차원 서피스이고 S4는 4차원 서피스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시고요. DN은 유니트 디스크입니다. 반지름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서피스의 개념입니다. 참고로 유니트 스피어도 서피스의 개념입니다. 반지름이 1인 구의 표면을 나타냅니다. 파셜 DN은 N디스크, 이 N디스크가 DN이고요. 이 DN의 테두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DN보다는 차원이 하나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DN2가 원형 디스크라면 파셜 D2는 디스크의 테두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곡선이기 때문에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N은요, N셀이라 하고 오픈 N디스크입니다. 그러니까 DN에서 원형 디스크에서 테두리를 제외한 오픈 디스크입니다. 이 오픈 디스크가 아니고 N셀을 변형하면 오픈 디스크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픈이면 이것도 오픈입니다. 왜냐하면 열려있는 원을 아무리 변형해도 열려있는 디스크를 아무리 변형해도 닫힌 디스크로 변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N셀이 오픈 디스크에 호미오모픽하다는 것은 N셀도 오픈 셋이거나 또는 스페이스입니다. 그런데 호미오모픽하다는 것은 셋에 대해서는 쓰지 않고요, 공간에 대해서만 씁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SN, DN, partial DN, EN 또는 N셀은 모두 topological space입니다. 그래야 뒤에서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지우고요, 여기에서 생각할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 DN이 유니트 디스크 또는 볼이고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점에 있습니다.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예를 들어서 DN2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X, Y는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반지름이 R이고 코사인 세타, 반지름이 R이고 사인 세타인데 D2라는 것은 종속 변수가 2개라는 뜻입니다. 종속 변수가 2개라는 뜻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R은 0에서 1까지 변하고요. 왜냐하면 이 디스크 DN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리니까 거리가 제일 작으려 그러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양 끝점이 포함되는 구간입니다.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두 변수가 변하기 때문에 2차원인 거고요. 여기서 R을 1로 고정시키면 이거는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되고요, 변수가 하나만 생깁니다. 이게 partial DN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X가 코사인 세타이고 Y가 사인 세타, 단위 1이고요. 이거는 1입니다. 단위 1. 이거는 디스크고요. 이거는 다시 D1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세타 값까지 어떤 상수로 예를 들어서 고정시킵니다. 45도로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이렇게 단위 1이었는데 45도로 고정시켜 버리면 요점과 요점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세타를 0으로 고정시켜 버리면 요점과 요점이 되고요, 세타를 90도로 고정시켜 버리면 요점과 요점이 됩니다. D1은 파라미터가 하나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 파셜 시켜 버리면 파라미터가 없어집니다. 다른 말로 세타각이 어떤 상수로 고정됩니다. 이렇게 상수로 고정되고 나면 파셜 D1은 두 개의 점을 갖게 됩니다. 어떤 값으로 고정시키느냐에 따라 두 개의 값을 갖게 됩니다. 180도 대칭되는 두 개의 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S0,
consists of 2 points since it is partial D1이기 때문에 partial D1이 두 개의 점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 S0는 S2일 때 9고요. 9의 표면이고 9면이고 S1이 되면 9면에서 파라미터를 하나 고정시켜 버리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이 S1이 1인데요. S0는 결국 이것과 점의 개수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S0 partial D1은 점의 수가 1의 서로 대칭되는 두 점이 됩니다. 원상의 서로 대칭되는 두 점이 됩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이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서 세타를 0에서 2파로 했는데요. 이 부분이 참 고민됩니다. 왜 고민되냐 그러면 여기서 2파를 넣으면 XY 같은 점을 두 번 방문하게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고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이렇게 원에서 갔다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발할 때는 요 점이고요. 한 바퀴 돌아서 요 점에 왔을 때는 요게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요 점에서 미분이 안 됩니다. 대신에 이 파일을 넣게 되면 같은 점이 두 번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직 설명하지 않은 게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수학적 정의 같습니다. 이거는 수학적 정의 같으니까 그냥 놔두고요.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게 D2고요. D0는 독립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타와 r을 이 범위 내에서 각각 상수를 선택하게 되면 xy 좌표 하나씩 생깁니다. r과 세타를 특정 값으로 고정하게 되면 x0, y0는 한 점이 되니까 dn에서 제로가 되면 이게 원래 원형 디스크였기 때문에 이 원형 디스크 내의 한 점이 됩니다. 그래서 D0는 consist of single point이고 E0는 점입니다. E0는 제로셀이고 제로셀은 한 점이고요. E1은 원셀이고 곡선이고 E2는 투셀이고요. 이거는 곡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깔끔하게 설명이 됩니다. D0 and E0 consist of single point. 이게 깔끔하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좀 어렵죠? 이게 알고리즘인데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앞에 그 기호를 모르면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요. 이거는 숫자 1이고 identity function from a set to itself. 어떤 집합 S가 있으면 1, 2, 3 이런 매핑이 아이덴티티 매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해결됐고요.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disjoint union of sets와 space, 이게 뭘 말해주냐 그러면 set과 space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disjoint
유니온의 개념입니다. 이 disjoint union은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파티션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Q1이고 이게 Q2고 이게 Q3고 이게 Q4라 그러면 Q1과 Q2와 Q3와 Q4를 유니온하면 이 스페이스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을 작성하다 보면 Q1, Q2, Q3, Q4가 이 자체가 subspace 1, subspace 2, subspace 3, subspace 4 이 자체가 subspace 부분 공간이 된다. 그래서 Q1 공간 속에 2.5, 3.5 이런 점이 들어있을 수 있고요. Q2 공간 속에도 2.5, 3.5 이런 값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 유니온 하게 된다면 2.5, 3.5와 2.5, 3.5가 이게 집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왔는지 이게 여기에서 왔는지 서로 다른 곳에서 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2.5, 3.5에다가 태그를 붙이고 2.5, 3.5, Q2 제가 화면이 띄었습니다. 화면이 띄어서 복잡해졌는데요. 이거는 Q2입니다. 같은 값을 어느 스페이스에 들어있느냐, 이 부분 스페이스, sub스페이스 어느 부분에 들어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disjoint union이라는 개념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같아서 집합이니까 하나가 없어져 버리지만 여기다 태그 Q1, Q2 이렇게 공간 이름을 넣어서 유니온 하는 게 disjoint union이고, 이거를 직관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점 A가 Q1에 들어있고 같은 이름이지만 Q2에 들어있는데 이 점과 이 점은 사실상 다릅니다. 하나는 Q1에 있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Q2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유니온 하면 값이 하나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A, Q1, A, Q2 이렇게 하면 이 점과 이 점을 서로 다른 공간 Q1, Q2에 들어있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산자가 나온 거고요. 이거는 그냥 두 집합의 곱입니다. 그냥 A, 크로스 B 이런 두 집합의 곱이고요. 요 두 개의 tilde를 나란히 붙여놓은 거는 영어로는 approximate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근사값 기호인데 여기서는 아이소모피즘을 뜻하고요. 이 아이소모피즘은 호미오모피즘과 같습니다. 위상에서는 같은 뜻이고요. 이거는 호미오모피즘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해야 될 게 제가 좀 지우고요.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거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이 기호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 A가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에 B가 있는데 이 B 속에 A가 들어있습니다. 이때 A를 이렇게 매핑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 속에 A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호는 그냥 차집합이니까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아래에 내려와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The union of a set X with a family of sets yi. yi는 여러 개의 집합입니다. with I ranging over some index set is usually written simply 이렇게 쓴다 이 뜻이고요. 화면이 좁아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X 유니온 U I Y I 그러니까 Y끼리 다 합치고 Y끼리 다 유니온 한 다음에 X와 유니온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X U I Y I 이렇게 표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실수했는데요. 이 부분인 제대로 설명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실수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요, 기본적으로 한 글자, 한 단어를 빼먹으면 오류가 납니다. 이 화면에서 요점, 요점, 요점 이런 마침표라든가 not necessarily proper 이런 텍스트가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의도적으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빼먹어 버리면 책 읽을 때 엄청 고생합니다. 엄청 고생한다고요. 잘 보세요.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B는 A를 포함한다.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B는 A를 포함한다 해서 집합의 포함 관계예요. Set Theoretic Containment라는 것은 집합의 포함 관계인데 제가 여기서 실수를 했어요.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A가 B에 포함된다는 어떤 X가 A의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인데요. every 이자를 거꾸로 쓴 겁니다. A에 포함되는 모든 원소입니다. every element가 만약에 어떤 X가 A에 들어있으면 이거는 이면이란 기호입니다. 이 X는 B에 또 들어있다. 이게 정의입니다. 어떤 원소 X가 A에 들어있으면 이 X는 B에도 들어있다. 이럴 경우에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보통 이 기호를 쓸 때는 A는 B가 아니다. 진, 부분, 집합입니다. A가 B에 포함되지만 A가 B가 될 수 없을 때는 진 부분 집합인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not necessarily proper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를 허용하는 겁니다. A가 B에 포함된다에는 A가 B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요. 이해되십니까? 시간이 엄청 잘 가네요. 날짜가 또 바뀌었어요. 오늘은 2024년 9월 12일이고요. 지금 현재 11시 42분 밤입니다. 제가 거의 만 이틀 동안 촬영했는데요. 원래 이 책에서 이 아래로 내려가 보면 챕터 0이 나오고요. 이 챕터 0에서 이 서문이 있고 여기에는 기호를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어느 정도 설명했고요.
이런 기호가 안 익숙해지면 이 책을 못 읽어요. 이런 책 읽기 힘들다고. 기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제가 원래 이번 동영상에서 여기에 cell complexes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걸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알고리즘인데요. 이거 알고 보면 굉장히 쉽고요. 그러니까 이론이 별거 없고 이거 모르고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를 수학적으로 잘 설명하는 교수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알고리즘이 너무 일반화 시켜 놨기 때문에 이걸 갖고 실제 C++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C++ 프로그램으로 만들려면 여기에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지냐 그러면 여기 집합이 빠졌어요. 이 기호가 disjoint union이라는 기호인데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심볼입니다. 심볼, 기호일 뿐인데 문제는 이거를 일반화 시키려면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반화된 알고리즘으로 만들면 여기에 있는 이런 구멍이 1개인 토러스, 구멍이 2개인 토러스, 구멍이 3개인 토러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설명을 일반화 시킬 수 있다면 이걸 일반화 시키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세집합에 나오는 이론이에요. 이 책에 보면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트이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책은 끝까지 빼먹지 말고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록이에요. 부록, 어펜딕스. 여기서 조금 내려가 보면 이거 우리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부등식인데요.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방정식 푸는 건 쉽잖아요. 부등식 푸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이런 부등식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거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보면 인터벌의 종류가 있잖아요. 이런 인터벌을 C++로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이 인터벌을 C++로 구현할 수 있으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부등식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부등식 알고리즘을 만들면 최소, 최대, 최적화 이런 문제를 훨씬 더 쉽게 C++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터벌의 개념은 1차원이잖아요. 1차원 인터벌이잖아요. 당연히 1차원 인터벌을 만들면 2차원 인터벌, 3차원 인터벌, 다차원 인터벌로 만들 수 있고요. 제가 전에 이 인터벌을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구현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언젠가가 드디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려면 인터벌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자동화 시키려면, 일반화 시키려면 인터벌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요. 인터벌이 안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이 알고리즘을 C++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있는 이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수학에서는 인덕션이라고 그러고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그러고 컴퓨터 용어로는 이거 그냥 리커션이에요. 리커션. 회귀함수. 회귀함수를 모르면, 그러니까 리커션을 모르면 이건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배우기도 어려워요. 여기에 이 알고리즘을 설명한다고,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그 사람이 이거 구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현 못해요. 이거를 직접 구현해 보려면 상당한 수준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구현을 해봐야
이거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 봐야 된다니까.